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한 주가 지나갔어요. 예, 금요일 오전입니다. 의원님은 휴가 안 가세요? 지금 휴가를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예. 날짜를 못 잡고 근데 있어요. 좀 한바탕 쉬어가시긴 하셔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이게 이런 게 원래 작년에 연말에 예. 그 말하자면 정무위 같은 경우는 그 뭐 싱가포르든 아니면 최근에 그 이슬람 머니가 많이 들어오는 뭐 말레이시아나 자카르타 이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카타르 이런 데를 가봐야 되고. 예. 근데 그런 일정이 작년에 말하자면 연말 연초에 있어야 될 해외 일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못 갔죠. 대형이 터졌는데 어딜 가. 내란 진압하느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출장 일정이 있으시구나. 예, 워크숍도 해야 되고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제일 큰 빌런 파이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니까 아 이제 멍 약간 뭐 해야지? 뭐 해야 되지? 이런. 뭐 해야지? 예. 그러니까 밀린 일은 굉장히 많아요. 예. 일정도 지금도 너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 뭐 와 안창호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예. 이진숙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예. 유희림 이자의 죄과를 파헤쳐야 돼. 네. 이제 저한테 이제 관련돼 있는 것만 네. 하더라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반드시 해임시켜야 돼.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약간 큰 빌런을 파이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니까 네. 약간 밑에 있는 잘 자란 잔잔바리. 잔잔바리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그 빌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10시 15분 구속적부심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일찍 왔어요. 이미 도착을 해 있다고 합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예정이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엊그제 진짜. 재판 안 나올 때 아니. 계단 올라갈 기운이 없으시다며. 아니 똑같은 데인데 그러니까요. 똑같이 중앙지법인데 그날은 계단 올라갈 힘이 없고 오늘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아닙니까? 되는 얘기예요. 그냥 깽판 근데 치는 거예요. 진상 치는 거지 진상. 진상. 예. 예. 아니 진상이에요, 진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검 수사는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모스타는 만나겠다고 하고 막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네, 진상이에요, 진상.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과학을. 예? 아니 이 진상은 일도 받아주면 안 돼요. 네. 자기가 무슨 금쪽이야? 금쪽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 윤석열은 금쪽이가 아니다. 예. 예. 아니 금쪽이도 그렇게 하면 예. 굉장히 단호한 대처를 그렇습니다. 요구하잖아요. 예. 애정을 유지하되 예.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진상 부리는 것이 통한다고 알려주면 안 된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은석 특검과 이명현 특검과 이런 분들이 민중기 특검이 진상 치는 거를 절대 용납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강제로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교도소 측에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차라리 검사나 수사관들을 좀 파견해 달라라고 서울구치소가 힘 좀 실어달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휘는 검사가 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집행은 구치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못 하는 겁니까? 구치소에. 구치소장이 껄쩍지근하더만 보니까 구치소장이 어떤 사람이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수원교도소장인가 구치소장인가 하다가 이번에 예. 그 윤석열 내란 중에 서울구치소로 왔는데 이화영 면회기록 그래서 뭐 연어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유했다라고 하면은 접견 면회 기록을 내야 되거든요. 네. 언제 출정 기록이라고 하죠 보통. 네. 출정 기록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에서 수원검찰청으로 언제 몇 번 나갔나 같이 출정했던 사람이 누군가. 네. 이거는 저는 예전에 한명숙 그 모해이증 사건 할 때 네. 한은상 씨 출정 기록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출정 기록 다 잡아서 다 놓고 다 비교해서 이날 누가 같이 출정해서 어느 검사실에 가서 같이 작전 짰다. 네. 그리고 그날 초밥이 들어갔다. 이거 출정 기록만 있으면 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는 출정 기록을 줬어요. 수원구치소장, 지금 현 서울구치소장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네. 변호사들이 이거 지금 회유당한 진술이고 이화영 재판에서 이거 문제다. 출정 기록을 제출하라. 법원에서도 명령했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냈어요. 끝까지. 근데 검찰한테는 줬어요. 법무부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꿀리는 게 있는 거지.
이제 법무부 편이고 아니 물론 법무부 장관의 교정본부가 법무부 장관 산하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말 안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됩니까? 고발하거나 또는 이제 법무부에서 엄히 다스려야죠. 엄히 다스려야 돼요. 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엄히 다스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해병특검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구명로비 관련인데요. 앞서 저희가 뉴스 퀵배송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명로비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찾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당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지금 윤상현, 이철규, 김선교 출국 금지죠. 권성동 오늘 아침에 보니까 통일교 행사 맞아요. 압수수색 뭐 이렇게 됐고 통일교 그래서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권성동 관련된 자료가 나올지 몰라요. 핸드폰에서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 당은 지금 윤심은 권성동이야. 윤심은 권성동이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2년 대선 앞두고 2월 달인가 통일교 행사에 권위 야 거기 300만 표야 꼭 가야 돼 하고 밀어붙여서 가게 됐다. 그렇죠. 본인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권성동이 주도해서 윤석열 후보 시절에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통일교 행사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고 연락을 했던 그 전 씨가 샤넬백 전 씨예요. 윤 씨 참 전 씨랜다. 윤 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그 양반이 이제 김건희를 도관으로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ODA도 해야 되고 YTN 인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니 도대체 그 YTN 인수 때문에 아마 그 YTN 인수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이철규가 통일교가 YTN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금액이 3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철규 의원이 했다는 거잖아요. 뭐 결국 통일교에서 인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유진으로 넘어갔죠. 유진으로 갔죠. 유진으로 넘어간 것도 그것도 파야 돼요. 그것도 국정조사 해야 돼요. 그것도 국정조사 해야 돼요. 유진이 도대체 공영방송이랑 준공영방송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기도 하고 그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무슨 샤넬백 뭐 이렇게 다 갖다 줬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럼 유진은 뭘 준 거야? 아무것도 안 줬는데 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청렴했나? 그렇죠. 김건희 씨가? 여튼 이철규 의원도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 누구야 압수수색 그 뭐 다 모여라 했는데 23명 모였던 압수수색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아니요 윤상현 아니고 왜 갑자기 헷갈립니까?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갑자기 저도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여튼간에 지금 버티기 어려워요. 버티기 어려우니까 점점 실제로 예전에는 위헌정당 심판하는 거 위헌정당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위헌정당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실이죠. 위헌정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반박들을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들을 하고 그거는 뭐냐면 택도 없는 얘기면 답도 안 해요. 이게 뭔가 야 이렇게 될지도 진짜 위헌정당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반박이 있는 거고. 임종득 의원에 대한 임종득 의원. 김선교 의원이 아니라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이에요. 그 김선교 의원은 지금까지 출국만 됐고 거고, 압수수색은 아직 없어요. 압수수색은 없는데 이분도 곧 압수수색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은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압색이 있었죠. 최혜병 사건 때. 안 왔죠. 최혜병 사건에서 임종득 의원은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죠. 안보실 2차장으로서 임종득 의원이 구체적으로 경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7월 31일이죠. 경로 이후에 완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하고 너무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 오후에 그 2시에 예정돼 있던 그 기자회견, 이첩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너무 많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움직여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하면 다 나와. 그 이미 김정민 변호사 측에서
관련된 통신 기록 조회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그 누가 몇 분 단위로 어떻게 통화했는지는 김정규 나와요. 변호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아마 그 이제 특검에 그 자료를 제출을 제출했겠죠. 했을 텐데 관련된 것은 뭐 이미 자명하다. 제가 보기에는 새 특검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른 것은 역시 최혜병 최혜병 특검이고 상당히 많이 수사가 돼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명현 특검을 직접 만나 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 다 잡았구나.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예, 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무개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주진우 의원도 데뷔 잘하고 계세요. 800에 아, 7070. 그렇죠. 8007070은 제가 취재를 했어요. 예. 02-800-7070은 대체로 우리가 윤석열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에서 추정을 했는데 그랬죠. 실제로는 5층에 있는 김건희 특별사무실 전화. 아. 예, 수사가 모아졌다. 제가 이야.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또 누가 되면 안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제 상세하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02-800-7070은 저희 취재 편의점이 5층. 특종해서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아, 제가 그때 주진우 의원이 네.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반대 토론을 할 때 네네.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어요. 예. 800-7070 누구랑 전화했어? 지금 뭐 답을 안 하죠. 예. 그래서 남자야 여자야. 이건 답을 해봐. 예. 역시 답을 안 하지만 예. 주진우 의원한테 거의 예. 1분간 통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날 예, 경로 맞아요. 직전에 예. 1분간 통화하는데 예. 800-7070 남자야 여자야까지 물어봤죠. 예, 그렇죠. 아 그러면 특정성으로 이제 그렇죠. 얘기해도 되는데 네. 그 제가 취재를 했더니 첫 번째는 7월 31일 하루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된 점,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주로 실무자들이 통화가 된 점,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부터. 맞아요 회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 중에 통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종섭 장관이랑 그것도 같이 회의하고 핸드폰도 있는데. 아니고. 핸드폰도 그때도 그 아니고 얘기 있었어. 일반 전화인데. 일반 전화로. 그렇죠. 그리고 이 번호가 특수 코드랍니다. 7070이. 네. 7070이라는 번호는 대통령과 그 주변 가족들에게만 부여되는 특수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할당할 수 없는 코드다. 일반 그렇습니다. 행정 직원이 받을 수 수 있는 없는 번호가 번호다.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 할 때 김건희 전화 가능성이 높고 이 전화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통상 이렇게 온대요. 대통령실 교환입니다. 아무개 연결해 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성이래요. 근데 그 여성은 아마도 유모 비서관, 행정관, 네, 행정관, 그 샤넬백 그 그렇습니다. 바꿔줬던. 바꿔준 그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고요.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 특검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곧 그 나오겠네. 구명 로비와 관련된 지도는 저희들이 이미 입수는 했지만 저희가 월요일 날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의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땡깡이라고 해야 돼요. 진상. 진상. 이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삼부토건 관련돼서 2명 전현직 대표는 구속이 됐어요. 네네. 한 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와,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예.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보면 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도주라고 네. 써 있고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회장 도주 동일인입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이기훈 도망간 이기훈이라는 사람은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 회장. 그래서 웰바이오텍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된다. 예. 다른 얘기를 제가 누차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호인이 와가지고 자기도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뭐 도주. 근데 이거 특검이 조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도주하기 이게 전에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영장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스텝이 꼬였던 거는 네. 사실은 그 김예성과 이종호에 대한 압생영장이 기각되면서예요. 그 서울중앙지법 그 수원브라더스 3 네, 3인방. 네. 수원브라더스 3인방이 예. 압생영장을 그 누구야 김예성 압생영장이 기각된 게 브리핑 문흥주 특검보를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게 벌써 세 번째 기각이다. 네. 2번이나 더 기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종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기각을 한 영장의 특징이 뭐냐면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기훈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등 해서 이기훈 등이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김건희로 넘어가는 데가 이종호라고. 네. 그러니까 그쵸. 이종호라는 건널목을 건너야 삼부토건이 김건희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종호라는 다리를 끄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마이카, 네. IMS 모빌리티 여기도 여기에서 김건희로 거기 184억 그 한국증권금융이나 왜네. 그다음에 HS 효성이나 이런 데가 돈을 거기서 184억을 태웠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2015년부터 뭐 80억씩, 150억씩 계속 회사채를 사줘요. 네. 왜 그랬는지 도대체 어제도 홍사훈 기자랑 왜 선수들이랑 사준 얘기했는데 거예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 도대체 한국증권금융이 왜 그래? 거기 준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년간 계속 2015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박근혜 때부터 끊임없이 IMS 모빌리티에 돈을 넣은 거잖아요. 네, 회사채. 돈을 넣어줘요. 예. 예, 그 김예성 쪽에. 예. 그러면 이제 요런 이상한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와 김건희 사이의 다리가 뭐냐면 김예성이거든요. 김예성이죠. 근데 김예성 압수수색은 안 해줬잖아요. 예. 영장은 안 내줬잖아요. 이렇게 저는 결과적으로 뭐 의도가 있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중앙지법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은 예. 김건희로 넘어가는 길목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 아, 김건희 길목 차단. 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압수영장 차단이.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비마이카 같은 경우도 예. 김예성은 도망가 있고 4월 달에 이미 도망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김예성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예성 관련된 IMS 모빌리티나 이쪽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으로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HS 효성이나 한국증권금융이나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데가 왜 돈 줬느냐 이걸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기업 수사부터. 하는 그래서 거예요. 기업 총수부터 먼저 넷씩 불러가지고. 원래 계획은 예. 동시에 하거나 예. 그러니까 수사의 전 일반적인 패턴을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여기가 범죄를 저지른 곳으로 추정되는 IMS 모빌리티와 김예성을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들이 거기서 쭉 나온 걸 가지고 예. 하나씩 불러서 네. 물어보고 근데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면서 쪼여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압수수색이 막히니까. 막히니까 제법 그쪽 회사 쪽 쪽으로 먼저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회를 하게 되는 예, 거구나. 우회를 하게 되는. 예. 이런 게 그 압수수색 영장 원인이 기각에 이 중앙지법 기각에 예. 있는 거죠. 아.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수원 브라더스였다. 수원 브라더스 3인방. 예. 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니, 국민들이 지켜보고 예. 저 판사들도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네, 세게 지금 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매일 수원 브라더스 하면 나가면 얘기해요 지금. 예. 이 사람들 자꾸만 길목을 막는다. 이름도 김건희로 얘기하세요. 가는. 수원 브라더스 이름도 얘기를 이름 적어놨는데? 예, 이름 딱 네. 얘기를 해서 그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예.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싹 다 그 기각을 시켜버려서 덜어는 전직 검사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이거 좀 제대로 그 수사를 못해서 영장이 불어된 거 아니야? 오히려 특검 탓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그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브리핑을 맞아요. 한 것이 뭐냐면 문흥주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법원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그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그 판사 출신이 보기에도 영장 기각 이거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보통은 그 그 여성이신 그 특검보가 네. 브리핑을 하거나 문흥주 특검보도 하지만 아니면 영장 기각이 됐으면 거기는 이제 김형근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거나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나와서 했다는 거는 예. 이거는 정말 내가 법원 출신이지만 판사 출신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매우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다 떠나서 그 특검의 수사를 막고 길목을 차단하면서 김건희를 마치 비호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태도는 우리 법원이 취해서는 안 되는 좀 부당한 태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이 있나?라고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어쨌든 3명을 꽂은 건 조이되니까. 네. 3명을 수원에 있던 3인방을
거기다 갖다 꽂은 3인방 중에 한 사람은 이화영 유죄 준 사람이고 네. 한 사람은 이재명 유죄 준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의심을 해봄직 타당하다. 계속 그 매 네. 눈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주시해야 된다. 예. 라는 겁니다. 매 눈으로 주시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특검에서도 그 중요한 게 삼부 토건으로 가는 중요한 다리가 이종호인데 예, 이종호를 그렇죠, 통해서 이종호. 김건희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센 증거가 나올지 조금 걱정이다라고 시민보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지. 예, 거기로 이제 잘 건너갈 수 있느냐의 문제죠. 네. 이종호에서. 근데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공수처 조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사실은 그 뭐 공수처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고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종호 씨도 최혜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다 나와서 이제 얘기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 없어요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예. 아이고. 지켜줄 사람 없어요. 벌써 56분이라서 정리를 네네네. 30분이 굉장히 빨리 가네. 예. 이상하네. 그 지금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사. 네. 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지금 건폭몰이로 돌아가신 양해동 열사를 비롯해서 건설 노동자들 수사받은 사람이 2,000명이고요. 기소된 사람이 500여 명이고요. 지금 감옥 가 있는 분이 4분이 계세요. 아이고야. 이런 피해는 회복돼야 됩니다.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화물연대는 때려잡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온갖 짓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를 않나. 한 번 사용되지도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를 내리기도 했어요. 자, 돌아와서 일해. 안 그러면 니네 다 처벌이야. 해서 처벌했어요. 근데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걸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재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야 이거 아무래도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어긋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 법원에서 직접. 이런 걸 막 휘둘렀단 말이죠. 그러면 네. 저는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건폭몰이의 희생자들, 화물연대 노동자들 이런 분들 모두 피해가 회복돼야 된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네. 피해자는 가족들의 품으로 이런 그 좀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충족감, 충만함을 우리 국민들이 8.15 때는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최근에 조국 대표 그 옥중 네네. 그 서면 인터뷰 하셔가지고 뉴스사이킥에서 뉴스사이킥에서. 예, 공개하셨고 저희도 조만간 이제 조국 대표 인터뷰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예. 그 메시지 일부 좀 전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아 일단 하나 예. 그 윤석열의 깜빵 생활과 조국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일과표로 본. 예. 6시 30분 기상, 6시 45분 아침 식사,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야외 운동. 자, 운동 시간 있습니다. 윤석열 땡깡 부리지 마세요. 네. 누가 운동 시간을 안 줘.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11시 30분 점심, 5시 반 저녁, 네. 9시 30분 취침. 이렇게 가고요. 취침 시간 시작되면 미등만 켜지고요. 점심 및 저녁 식사 후 제자리 뛰기 하고 2리터 생수통 6개. 그럼 12kg네요. 네. 담은 비닐 가방으로 팔 운동을 하고 야. 저녁 뉴스를 보면서 스쿼트 100개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상의 시간 외에는 읽고 쓰는 일을 합니다. 읽고 쓰는 일. 네. 예. 배워라 윤석열. 윤석열은 지금 그 뭐 덥다고 난리 쳐가지고 변호인 접견 핑계로 매번 그 접견실로 나와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는 사실상. 힘도 없다며 누워 계셔야지 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오늘 구속적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뭐 하나만 하죠.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절대 돼요.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풀어줄 리 없다. 아니 보세요. 예. 그 재판 받는 중에도 저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하고 2번이나 안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 이번 주에도 재판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예. 지난주 이번 주 다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유리한 거는 나오고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거의 예.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유리한 것도 아닌 게 앞에서 예. 2개 재판을 안 나왔잖아. 그럼 구속돼 있는 상태에도 재판을 안 나오는 자가 예. 구속을 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구속 중에도 재판을 안 나오는 자를 네. 구속을 해서 풀어주면 불구속을 해놓으면 재판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구속하는 이유는 재판을 제때 진행하기 위해서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네. 수사와 재판을 제때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단에서 2번 재판 안 나온 자가 구속적 심사 청구를 해서 오늘은 나온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판사들이. 저 택도 없는 사람 하는 거 봐라. 아 찌질하다. 진상. 금쪽이가 아니라 돌쪽이다 돌쪽이. 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논란이 된 후보자들 주말쯤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고편을 띄웠고요. 대통령께 여과 없이 보고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막바지입니다. 오늘 끝으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21일 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어쨌든 내각은 네, 그렇고 지금 남은 내각이 2명 있죠. 2명 있죠. 예, 2명 임명이 있고, 늦게 됐기 예, 때문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검찰총장 해야 되고 예. 검찰총장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검찰총장 임명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없앨 건데. 그래도 임명을 해서 예. 있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동안에 예. 일처리를 하놓긴 해야 돼요. 그리고 예. 근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두고 새로 임명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기소청장, 공소청장이다 이렇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진수 차관이지 검찰청 차장 인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검찰청 차장. 지금 검찰청이 아니라 그 이진수는 법무부 차관이니까 예. 검찰청 차장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총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그 다음에 뭐 송강, 임세진, 정진우 등등의 라인으로 봤을 때 네. 균형을 잡아줄 개혁적 총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뭐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거취를 정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정 개혁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더 그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갑질 의혹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우리가 맥락을 다 모르니까. 근데 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판단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건 아니고 문제는 저는 이게 이제 청문회 국민 면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접관한테 거짓말하면 합격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네. 근데 두 분이 청문회에서 저희들도 뭐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고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사실과 다른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한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 마음에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실은 딴 거보다. 네. 다른 거보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조금 이름을 다 기억을 못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한 판사는 남세진 판사고, 예, 영장은 네, 수원브라더스 아니 수원브라더스 이재정, 박재호, 정재욱 아니야? 이정재, 이정재구나.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예, 세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정재, 예, 박정호. 오마이뉴스 박정호 아닙니다. 네. 정재욱. 예, 배우 이정재 아닙니다. 네. 정재욱 이렇게 세 판사입니다. 그리고 김혜성 기각하신 분은 네. 가나다 순으로 제일 뒤에 계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한 주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